안녕하십니까. 목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김유진입니다. 저는 3년 넘게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자원봉사해왔습니다. 이후 목동 우성으로 이사와 거주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았지만 첫 번째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두 번째는 외부 벽체를 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 등 노후화가 심각해 이대로 계속 살면 안전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업무는 재건축이니까 그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목동 우성에서 하면 어떨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동 우성은 15층 아파트이지만 용적률이 약 250%로 과다해 재건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공사들이 판단해서 리모델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서울시 내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조합들의 조합장님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또 리모델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삼성 레미안,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GS자이 시공사들 담당자를 만나서 그렇다면 목동 우성 현재 상태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시공적인 면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 우성 아파트는 입지 면에서 굉장히 탁월해서 일본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몫은 소유주들에게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리모델링을 할 의사들을 여쭤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소유주들이 원하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 카톡방이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시는지 사전 설문 동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체 세대의 77%가 설문에 동의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동 우성이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목동으로 이사와 이 목동 우성에 매수하고 싶어도 주차를 보고 매수를 포기하는 등 이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게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정전 상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설비의 노후화입니다. 최근 정전으로 인해서 103동 지하에 비상 발전기가 가동됐는데요. 노후화가 심해 지상 4층까지 연기가 올라와서 주민이 화재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는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노후도가 더 가속화된다면 리모델링도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전진단 B등급 또는 C등급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현재 리모델링 성공적으로 성공한 대치 하이스턴이나 아니면 개포 우성 구단지처럼 어느 정도 주거 환경성도 신축 아파트처럼 나아지고 또 아파트의 가치 면에서도 월등히 높아질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레미안, GS자이 등 일본 시공사가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힘을 모아서 앞으로 목동 우성이 40평대 신축 아파트로 이 목동 일대에서 아주 편리하고 쾌적한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한건축의 최기용 소장입니다. 목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건축계획, 배치계획, 단위세대계획, 주차계획, 특화계획,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리모델링 후에 전체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설계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면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하고 지하층 연면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상층 연면적은 실제로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쓰고 계신 아파트 면적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772평에서 리모델링 후에는 15,742평으로 약 5,969평이 실제 아파트 면적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하층은 대부분의 이제 주차장 면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존에 1,892평에서 8,589평으로 늘어납니다. 약 6,696평의 주차장 면적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57.88%에서 415.41%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이었던 주차장을 지하 5개 층의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한 개 층씩 수익 증축을 한 개 층씩 증축을 해서 기존의 15층이 16층 아파트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32세대에서 361세대로 29세대를 증가를 시켰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15%를 하면, 기존 세대에 15% 하면 49세대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었는데 29세대로 증가한 이유는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로 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30세대 미만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원하는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30세대 이상을 확보하는 것보다 30세대 미만을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29세대를 조합원과 동일한 면적인 40평형대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214대에서 630대로 증가를 시켰고요. 이거를 세대당 주차 대수로 보면 세대당 0.64대에서 세대당 1.75대로 주차를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 면적, 그다음 주거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전용 면적은 기존에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실제 그 세대 내의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의 면적을 의미를 하고요. 주거 공용 면적은 지상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기 위한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홀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그리고 각 세대에 연결되어 있는 복도 등의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면적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 각 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코니 면적인데요. 이 발코니 면적은 실제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 면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 면적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간단히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은 여러분의 세대가 쓰는 것 말고 이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전기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 이런 면적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하고요. 주차장 면적은 실제로 이제 지하에 있는 주차장 면적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급 면적을 보시면 이 1번과 2번이 합한 면적이 이제 공급 면적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1번, 2번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행 기준에 맞춰서 모든 이 면적 개념들이 다시 한번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현행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 면적을 다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합한 면적을 이제 공급 면적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성 아파트가 공급될 당시에는 이 공급 면적을 부르는 체계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호칭 면적이라고 얘기 드리면, 실제로 1번, 2번에다가 관리사무소, 노인정, 그다음 지하 대피소 면적 등이 포함된 면적이 실제로 이 우성 아파트에는 공급 면적으로 현재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호칭 면적으로 32평으로 알고 계실 건데요. 이거를 지금 현행 기준에 맞춰서 다시 면적을 재산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은 25.6평입니다. 그리고 공급 면적은 29평이고요. 그리고 전체 계약 면적은 34.94평입니다. 이게 리모델링 되었을 경우 전용 면적을 28% 정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101동, 102동에 해당하는 108A형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25.6평에서 32.91평으로 늘어나고요. 공급 면적이 현행 기준에 다시 산정을 해서 29평에서 40평대 아파트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면적까지 다 합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계약하는 면적은 34평에서 67.26평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3동, 104동에 있는 108B C형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25.54평에서 32.84평, 32.87평으로 늘어나고요. 이것도 전용 면적이 한 28% 정도 늘어난 비율입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이 28.98평에서 40.61평, 40.64평, 그다음 계약 면적이 34.86평에서 67.1평, 67.16평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계약 면적은 여러분의 실제로 이 공사를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담금 산정할 때 이 계약 면적에다가 뭐 앞으로 이제 시공사가 들어오면 시공사에서 제한하는 평당 공사비 막 600만 원이다 그러면 600만 원을 곱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총 분담해야 되는 공사비 총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게 이제 분양분이 있으니까 분양분을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29세대를 여러분과 똑같은 40평형대로 공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면적을 보시면 40.46평, 40.61평을 14세대, 15세대를 별동형으로 아예 새로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약 1175평 정도의 공급 면적을 분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분양가를 뭐 추후에 어떤 분양가로 산정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략적으로 5천만 원에 이제 분양을 하신다라고 하면 공급 면적 기준으로 그러면 1175평에 뭐 5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각 세대가 이제 같은 비율로 이제 나눠서 총 여러분이 계약하는 공사 분담금에다가 이 분양 수익을 빼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공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 면적표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배치 계획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여러분들이 현재 사시고 계신 아파트의 모습인데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4개 동의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102동하고 104동 사이에 상가동이 하나 있죠. 상가, 관리사무소, 뭐 노인정들이 있는 2층짜리 상가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북쪽 끝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가 지상에 이렇게 지상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출입구는 101동하고 102동 사이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로 차량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층수를 보시면 101동은 뭐 9층, 1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2동, 103동, 104동은 다 15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이제 배치도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에 보셨던 화면보다 이제 아파트의 전체 볼륨들이 좀 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용 면적을 28% 늘렸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볼륨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계단들을 이제 지하로 다 이제 연결시키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이 됐고 또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지상에 다 지상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상을 다 녹화시키고 주차장을 다 지하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은 이렇게 녹지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102동하고 104동 중간에 있던 이 상가와 관리사무소가 있던 이 상가 위치를 102동 하부에 보면은 중앙로 부위로 연도형 상가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실제로 내부에 있으면 실제 외부의 손님들이 내부로 들어와서 상가 이용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가를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중앙로변, 대로변으로 옮겨가지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되고 상권이 형성될 수 있게끔 위치를 좀 이동을 했고요. 그 이동된 그
그 기존에 상가에 있던 자리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한 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관리사무소하고 상가가 이제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층수를 아예 1개 층으로 낮춰가지고 커뮤니티 시설을 백이동하고 백사동 중앙에 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쓰고 북쪽 끝에 어린이 놀이터로 쓰고 있는 위치에 분양동을 2개 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동 40평대를 29세대를 아예 별도의 수평중축 형태로 해서 분양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쓰시던 출입구는 기존 형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 출입구를 통해서 바로 지하로 연결되는 램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실 때에는 주출입구를 통해서 바로 지하 1층으로 좀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상에 이제 비상용 통로들을 101동 좌측에 비상용 차량들이 올라갈 수 있는 보조 출입구를 하나 더 설치를 한 형태로 배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단위 세대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A형인데요. 이 108A는 전용 면적 108제곱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단에 보시면 리모델링 전의 면적과 리모델링 후의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공급 면적으로 40평형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기존 그 세대를 보시면 전형적인 25.6평의 30평형대 복도식 계단실형 투베이 구조의 아파트 평면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거실, 안방이 있고 후면 쪽에 자녀방 2개가 있고 가운데 이제 주방하고 식당이 있는 전형적인 타입의 형태인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거실 위치를 좀 앞쪽으로 이제 저희가 중축을 해서 거실 폭을 좀 확장시키는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실 폭이 4.2m였는데 5.9m의 확장형 거실, 광폭 거실을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방하고 식당 폭이 2.7m이기 때문에 실제로 싱크대를 놓고 식탁을 놓기에는 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면형 주방으로 거실에 인접한 곳에 주방을 놓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확장한 거실에 대면형 주방을 따로 설치를 하고요. 이 주방에서 다용도실을 바로 직접 연결을 시켰고요. 이 다용도실에는 세탁, 그 다음에 수납이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의 출입구는 주방 쪽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후면 쪽 가족실 위치에서도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다용도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그런 동선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현관 역시 일단 수납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 기역자 형태의 수납 공간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부부 욕실에는 샤워부스를 더 설치를 했고요. 후면 쪽에 방 2개, 그럼 가족실을 설치하는 형태로 해서 평면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108B형입니다. 108B형도 마찬가지로 108A형과 구성이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제 안에 있는 골조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평형을 좀 다른 형태로 부르긴 했지만 안에 구성은 똑같이 거실 폭을 4.2에서 5.9m로 늘렸고 대면형 주방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수납형 다용도실을 설치해서 순환 구조의 동선이 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을 추가를 했고 후면 쪽에 가족실을 추가한 형태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8C형인데요. 요거는 백사동의 이제 8호 라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사동 8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8호 라인 전면에 대지하고 간격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면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이 앞쪽에 필요한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108C형 같은 경우, 8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측면으로 늘리는 형태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베이를 하나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베이가 됐던 게 측면에 베이를 하나 늘려서 3베이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거실이 만들어진 형태고요. 그리고 이 거실이 기존에 이제 4.2에서 4.59
미터로 이제 확장이 된 그런 거실폭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안방에 있던 자리에 이제 거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도 좀 길 형태로 해서 수납을 좀 많이 만들었고, 현관 내 따로 이제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서 수납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방은 후면 쪽으로 놓으면서 주방에 다용도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곳에 이제 세탁실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했고요. 이 세대의 특징은 이제 전용 침실 3개가 침실 4개로 좀 변경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안방에 드레스룸을 추가한 형태로 해서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평면이 기존의 리모델링 후의 세대를 세대 분리형으로 만들었을 때 평면입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세대가 이제 구분되는 그런 벽선인데요. 보시면 기존에는 전체를 다 사용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되지만, 이제 세대 구분형을 만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임대 세대의 현관하고 욕실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다용도실에 있는 주위를 좀 약간 변경을 해서 임대 세대가 사용 가능한 욕실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 주인 세대는 다용도실 위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눴을 경우에 면적을 보시면 주인 세대는 뭐 전용 면적으로 한 27평 정도, 공급 면적으로 34평 정도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 2개에 주방, 따로 거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2개인 형태의 주인 세대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임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약 5.35평 정도 되는 세대입니다. 평형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같이 이제 주방이 겸용하는 그런 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 침실로 쓸 수 있는 별도의 침실 공간을 하나 더 만들고, 화장실이 하나가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게 약 공급 면적으로 한 6평, 계약 면적으로 한 10평대 정도의 임대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추후에 이렇게 임대 세대를 선택을 하셔서 준공 후에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뭐 공사비를 내셔도 되고, 그다음 그 수익을 가지고 뭐 그 금융 비용을 대셔도 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임대 사업, 임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평면이 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8C형도 여기 같은 경우는 현관을 이제 앞쪽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존 구조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관이 이제 전면, 임대 세대가 이제 전면으로 한 베이를 쓰는 형태에 되겠습니다. 기존에 안방에 있는 위치에 임대 세대가 들어가 있는 원룸형 형태의 평면인데요. 이렇게 되면 별도의 현관을 설치하고 임대 세대의 욕실을 더 추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싱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실 겸 침실을 쓸 수 있는 원룸의 형태. 요거는 이제 평형으로 보면 임대 세대가 한 전용 면적으로 6.52평, 그 다음 공급 면적으로 8.06평, 그 다음 계약 면적으로 13.31평 정도의 임대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임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계약입니다. 기존의 주차 대수가 214대입니다. 세대당 0.64대죠.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이제 단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중으로 거의 대부분 다 저녁 때는 주차를 하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를 5개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5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630대, 세대당 1.75대를 확보를 했고요. 아까 동선은 잠깐 설명드렸듯이 바로 백일동과 백이동 중앙에 있는 주출입구를 통해서 바로 램프를 타고 지하 1층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백일동하고 백삼동에 이제 그 주차, 그 다음에 백이동하고 백사동의 주차, 그리고 램프를 통해서 지하 2층, 3층, 4층, 5층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고, 또 엘리베이터를 각 세대에서 지하 5층 주차장까지 전체를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전에 주차 폭이 2.3m였는데 2.5m의 확장형 주차를 전체를 다 확보를 했고요. 차량 유도 시스템이라든가 전기차 충전 시스템, 범죄 예방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주차장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화 계획입니다. 특히 그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1층을 다 필로티화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동에 들어갈 수 있는 홀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필요한 뭐 키즈 커뮤니티라든가 플레이 존,
그리고 뭐 시니어룸 같은 거, 그 다음에 휴게 공간 등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각 동 하부에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세대 창고를 별도로 세대당 한 개씩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운동 시설하고 이런 힐링, 그다음에 학습 공간을 별도의 커뮤니티 동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102동하고 104동 중앙에 저희가 한 층을 새롭게 만든 커뮤니티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하하고 다시 연계해서 지하에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지상은 이렇게 오픈된 광장하고 그 옥상에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추가로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스카이 라운지인데요. 105동 신설되는 부위 최상층에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단지의 어떤 특화된 커뮤니티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스카이 라운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를 다 기존에 지상에 있던 주차를 지하로 내렸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원화해서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실외 운동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휴게 쉼터, 수공간 등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외관 계획은 전체적으로는 격자형 인면 디자인의 역동적인 형태의 문주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면 디자인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린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결국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가까운 그런 주택으로 변경이 되셔야 되고요. 기존에 골조, 슬라브, 벽체만 놔두고 모든 이제 설비 시스템을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신규로 설비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 그런 설비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진에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화재에도 안전한 아파트로 변경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최신식 설비를 도입을 하고 그린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리모델링 설계의 특징은 그 맞춤형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동별 그리고 또 라인별로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설계가 진행돼야 되고요. 지금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설계 과정 중에 이제 1번 단계입니다. 동의서 진급을 위해 계략적인 어떤 설계를 만든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뭐 시공사가 대안 설계를 해온다든가 아니면 건축심의,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 공사형 도면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린 이 설계안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략적으로 만든 도면이고요.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 설계를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설계가 진행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계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계안들이 조금 더 가다듬어서 좋은 설계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동우성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우성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의 황지하 상무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거는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 소유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목차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회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 기획, 그 다음에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예시, 그 다음에 동의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이고요. 대표이사는 오덕환, 소재지는 본사는 영등포구 물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는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있고요. 저희 회사 설립 연도는 2003년도에 도시계획업체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2007년도에 등록을 해서 지금 교통, 환경, 정비 많은 등록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입니다. 대표이사 이하 총괄 부사장 밑으로 경영관리부, 정비사업본부 1, 2, 3팀, 리모델링 사업본부 1, 2, 3팀 해서 도시계획본부까지 해서 총 근무 인력은 50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양력입니다. 지금 대표이사 오덕환님은 도시계획학 박사이시고요. 서울시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윤수 총괄 부사장님은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리모델링 사업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비사업 본부는 30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본부도 100개 이상, 리모델링 사업 본부도 30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수행 실적 개괄입니다. 30개 이상 리모델링 사업지 현장을 지도로 표시한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여기 포함된 거 외에도 좀 더 많은 현장이 있지만 리모델링 수주 실적은 총 28,000세대 이상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사업 기획입니다.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제25호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범위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고요. 증축 범위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40% 이내, 85제곱미터 이상은 30% 이내로 증축 가능하고요. 증가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증가 총 면적 내에서 가능합니다. 수직 증축은 14층 이하는 2계층, 15층 이상은 3계층 이내에서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의 필요성입니다. 불안한 노후 엘리베이터, 썩은 배관, 오래된 욕실, 비좁은 주차장, 곰팡이, 누수, 노후화된 공간, 자산가치 하락으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 우성 아파트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중 주차나 지금 소유자들끼리의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썩은 배관과 주차난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기대 효과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거 기능 향상이 되고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며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고 자산 가치가 증가됩니다. 또한 차 없는 지사 공원하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내 조경 확보가 가능하고요. 여유로운 지하 주차장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세대 내로 바로 직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경과해야 사업이 가능하고 재건축은 30년 이상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용적률은 리모델링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에서 최대 30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에서 지금 기존의 용적률이 257%이지만 300%까지 상향되는 그 부분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소요 기간은 재건축보다 단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적으로 봤을 때도 리모델링은 완화가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완화 적용이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 B등급, C등급 이상 되어야 수직 중축과 수평 중축이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최소 D등급 이하이어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기부체납이나 초과이익 환수, 입주권 전매 제한이 적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요. 초과이익도 3천만 원 이상 초과 시에는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권 전매 제한도 재건축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18년 3월에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근에서 30년 막 넘은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약 40년 정도 되어야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이런 게 지금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단지는 규제가 재건축에 비해서는 덜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사업 절차입니다. 동의서 진구가 완료되면 저희가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을 구성합니다. 그 후에 시공자 선정을 해서 동시적으로 1차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서 완료가 되면 B등급, C등급 이상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허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소유자 여러분들을 분담금을 확정하는 총회 이후에 이주 및 철거,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입주하는 절차가 리모델링 사업 절차입니다. 총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6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조합원님들의 의견 수렴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6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예시입니다. 현재 우리 타입은 30평형, 31평형, 전용 84형입니다. 이게 지금 9평, 10평을 지금 평명 확대를 통해서 리모델링 후로는 40평형, 전용 108형이 될 텐데요. 이렇게 증가가 리모델링 평형 확대를 했을 때 분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예상 분담금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550만 원, 공사비 평당 550만 원을 적용했을 때는 약 2억 3,900 정도로 추정이 되었고요. 600만 원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2억 7,600 추정이 되었고 650만 원으로 지금 공사비를 추정했을 때는 3억 1,200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분담금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분담금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일반 분양을 40평형을 29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 추정을 하는 분담금 방법은 기존의 소유자분들이 이 공사를 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 수입으로 절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유자분들이 나눠서 분담을 하는 구조가 분담금 추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단지 내 시세는 약 14억 정도 추정이 되었고요. 그거는 21년 6월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지금은 조금 더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추정하는 근거로는 공사비는 공사비의 12%로 추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비를 수입으로 절감을 했을 때 지금 분담하는 예시를 지금 550만 원과 600만 원, 650만 원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분담금은 지금 향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고요. 시공대 선정 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분담금은 많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 분담금을 보내드린 이유는 동의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분담금을 예시로 첨부하라고 보내드린 거지 이게 확정 분담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지금 어떤 시공사가 들어와서 어떤 금액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늦게,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달라질 거냐에 따라서 분담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만 원 밑으로 시공사가 공사 제한을 했다 그러면은 분담금은 줄어들 것이고요. 650만 원 이상으로 분담금이 공사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분담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의서 제출 방법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기입을 다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자 여러분들의 성함과 그 다음에 성명, 지장날인, 손도장을 모두 빠짐없이 기입을 해주셔야 동의가 성립됩니다. 대표자 선임 동의서는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기입해 주시되 위임자와 지금 동의자와 위임자 모두 기입을 해주시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모두 빠짐없이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선임 동의서는 공동 소유가 2인 이상일 때만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 동의서도 지금 자필 서명 및 지장 날인을 모두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규와 자필 연명부 동의서도 반드시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빠짐없이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설립 결의서 제출 방법으로는 추진위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반송용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추진위원회 회의에 지정한 홍보요원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5 우성 대원 프라자 601호에 있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작성을 하셔서 조합사무실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목동 우성 아파트 리모델링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